우리 지난 시간에 산성, 중성, 염기성이랑 지시학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산성이 뭐였어요? pH라는 수치를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7 미만인 경우, 7보다 낮은 경우를 우리가 산성이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산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성이라는 건 pH 7 미만일 때 어떤 성질이 나타나거든요. 산성이라는 건 사실은 산의 성질이야. 산의 성질. 그러니까 산이 뭔지 아셔야겠죠. 산. 우리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크게 세 가지 위대한 화학자분이 계십니다. 아레니우스, 브론스테드 로리, 루이스 이렇게 세 분 계신데 우리 1학년 수준에서는 이 아저씨 아레니우스 아저씨의 산 염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앞에 거.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하면 또는 산성이라고 하면 어떤 성질을 가진지 우리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보시면 산은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여기에 줄을 쳐주시고 저도 줄을 치면서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여러분 미리 쳤으니까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시학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우리 지시학 말고도 쓸 수 있는 산 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 물질이 존재한다면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한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산은 물에 녹아 있을 때 마그네슘이랑 반응하면 수소가 생깁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탄산칼슘과 만나면 달걀 껍데기 같은 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독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모아서 산성이라고 해요. 산의 성질.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산은 뭘까?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실험을 몇 가지 해보는데 이제 이 실험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리트머스 종이라는 걸 이렇게 놔줘. 푸른색으로 된 거. 거기에 염산을 묻혀. 염산은 산성이게 염기성이게. 염산은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산성 물질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리트머스 종이에 대면 어떻게 될까? 이 리트머스 종이에 염산이 묻겠죠. 그러면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붉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좀 독특하게 전기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왼쪽엔 마이너스 전기, 오른쪽엔 플러스 전기를 걸어봐. 그랬더니 이 산성으로 생각되는 염산에 있는 물질 중에 일부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점점 붉은색 이쪽으로 퍼져. 우리가 전기를 안 걸고 여기다가 염산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쫙 퍼지는데 전기를 걸어주면 독특하게 이쪽으로 나아가.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뭐가 특징적이었냐면 우리 산성을 나타내는 산이라는 물질은요 pH 7 미만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산이라는 애는 뭘 방출하는 애였냐면 얘를 방출하는 애. 얘 뭐라 부르냐면 수소이온이라 부른다. 물에 녹았을 때 또는 그냥 물질 상태일 때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상태로 있으면 우리 그런 애들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산이라고 하면 수소이온을 더 많이 방출하는 애였고 약산이라고 하면 수소이온을 조금 많이 방출하는 애였습니다. 염산 혹시 화학식 알까? HCl이야. HCl. 얘 물에 녹이면 또는 수용액이나 리트머스 종이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이온이랑 이렇게 염화이온 또는 염소이온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봐봐. 이 실험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가 염산을 묻혀줬더니 이 붉은색으로 되는 쪽이 점점 어디로 가더라?
마이너스 쪽으로 가더라란 거야. 왜? 뭔가 산성에 관여하는 어떤 물질이 플러스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 실험을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뭐가 산성 물질의 주된 요인이다? 수소 이온이었다 라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정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게 되는 거 수소 이온 때문이야. 산에서 마그네슘이 수소 이온 발생시키는 거 수소 이온 때문이야. 달걀 껍질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 다 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염산 HCl이라 그랬죠. Cl-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 얘들아? 얘는 성질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러면 어느 극 쪽으로 가고 있을까? 여기 Cl 염화이온은 우리의 눈엔 보이진 않지만 산이랑 별로 관계없는 Cl은 또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는 이 수소 이온의 이동만 얘로 관찰할 수 있고, Cl은 실제로 가고 있지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하니까 다른 반에 이런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푸른 리트머스 종이에 묽은 염산을 올려주면 마이너스 극적으로 변해가는데, 황산이나 아세트산으로 해도 똑같이 일어나. 왜냐하면 얘네도 뭘 방출하기 때문일까? 수소이온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 양이온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구나를 이 실험 때문에 알 수 있고, 연구를 해보면 결국 수소이온을 공통으로 내놓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외우는 거 그렇게 외워라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얘는 외워야 된다. 여러분이 이공계로 진출한다 그러면 최소한 얘네는 알아야 돼. 이 세 가지. 염산이 물에 녹거나 이온화되었을 때는 수소랑 염화이온으로 쪼개져.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기억해야 된다. 얘네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황산이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2개, 황산이온 이렇게 방출한다. 이건 꼭 외워두세요. 미래에 도움 됩니다. 아세트산도 수소이온이랑 아세트산이온을 이렇게 쪼개진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외우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아세트산이랑 황산 중에 누가 더 강산일까? 황산이 더 강산일 거예요. 왜? 같은 개수가 들어갔다 치자. 황산 한 개, 아세트산 한 개 넣어줬더니 뭐가 더 수소 이온이 많아? 얘가 더 많이 방출하니까 더 강산이겠죠. 그렇죠? 우리 산성이라는 건 수소 이온 때문에 지금 발현되는 성질들인데 수소를 더 많이 내놓잖아. 그러면 아세트산보다는 황산이 더 강산일 수 있겠구나. 같은 양이라면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니? 네. 그래서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를 여기 책에서 적어놨으니까 여기도 줄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우리 혀 있잖아. 우리 신경계는 수소이온을 혓바닥에 이렇게 혀다요? 혀에 이렇게 수소이온이 탁 닿으면 무슨 맛을 인식하냐면 신맛으로 인식해.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산성 물질인 식초, 탄산음료의 탄산 이런 게 시큼하고 상큼한 맛을 주는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이런 얘기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핵산 처음 발견한 얘기할 때 파스텔을 예시 들면서 얼굴에 이만한 종기인가 여드름인가 나가지고 그거 짠 얘기 혹시 해줬니? 네. 여드름 짜가지고 고름 담아뒀더니 어떻게 됐냐면 층이 분리됐어.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걸 한번 맛을 봤다 그랬죠. 무슨 맛 났다 그랬어? 그때 신맛 났어. 그래서 이 신맛 나는 물질이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하니까 핵 속에 있었고,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해서 핵산이라는 이름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핵산도 우리 DNA도 물에 녹거나 가만히 있을 때 보면 뭘 방출한다는 소리야? 알게 모르게 수소이온이 방출된다는 소리입니다. 산성 물질입니다. 핵산도.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렵죠? 다음
우리 산 했으니까 이번엔 염기 할 겁니다. 염기는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또 마그네슘이랑 달걀 껍데기랑 반응시키면 얘는 반응조차 안 해. 대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려요. 그래서 이런 염기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뭘 내놓는데,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데, 그래서 우리 염기라는 것도 pH 7 이상인 것들, 초과한 것들, 그죠? 물질이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특성들이 왜 나타났냐라고 하면 뭐 때문이래? OH-라고 하는 수산화이온 때문이라고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산성은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염기성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실험 잘 봐주시면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똑같이 플러스 이렇게 전기를 걸어줄 거예요. 걸어주고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리트머스 종이에 수산화 나트륨 올려줄 겁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은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가 수용액 상태라 그랬으니까 녹아 있을 때 염기성이니까 뭐가 방출돼요? 수산화이온이 방출되겠죠. 근데 수산화이온 선생님이 플러스로 적었어, 마이너스로 적었어?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기를 탁 걸어주면 어디 쪽으로 이동할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면 나트륨은요? 나트륨 물에 녹으면 플러스거든요. 얘는 보이진 않지만 마이너스 극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어보진 않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 어쨌든 이 염기성을 띠게 하는 빨강색 리트머스 종이를 파랗게 바꾸는 수산화이온이 전기에 따라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마이너스 이온이 영향을 주는구나를 알 수 있고, 연구를 해보면 수산화이온이란 걸 나중에 밝혀냅니다. 그 다음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수산화이온이 생성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른 쪽에 이제 따로 내가 색칠은 안 해줬었는데 우리 녹화용이니까 보면 여러분한테 제가 암모니아가 염기성인 건 어디서 얘기했을까? 얘기 안 했나? 우리 벌침 쏘이는 그런 거 얘기했어요 혹시? 산과 염기를 이용하는 거 안 했어? 오케이. 그거 오늘 할 텐데 그때 잠깐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암모니아는 염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외워주십시오. 귀찮겠지만 이 친구도 조금 더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 아예 반응식 자체를 다 통으로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이 숙달이 되면 우리가 이 물질이 뭔지 몰라도 얘네가 염기인지 산성인지 대략 알 수 있어. 얘는 염기일까 아닐까? 염기같이 생겼어. 왜? 뭘 들고 있으니까. 우리 수산화이온이 염기의 주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OH 따로 달고 있고 이름도 수산화라고 붙어 있어. 그럼 이거 염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를 따로 체크한 이유는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기라고 잘 생각 못 하는데 물에 녹으면 이 친구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염기성이다. 기억을 얘는 해주시고, 결국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산화이온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거 세정제, 소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염기성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누 손에 문 때문에 어때? 거품 생기면서 어때요? 미끌미끌 거리죠. 그거 왜 그럴까? 위에 보면 염기성 물질은 뭘 한대? 단백질을
단백질을 녹여서 우리 손으로 문댔을 때 미끌미끌 거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좋아서 비누로 야 하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손에 있는 단백질 다 파괴되면서 벗겨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염기성 물질은 피부에 특히 닿을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산성도 조금 조심하셔야겠지만,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한다라는 독특한 특징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산제라고 있습니다. 그죠? 제산제 있죠? 제산제 여러분은 볼 일 잘 없을 텐데 나중에 어른 되시면 볼 일이 좀 있을 겁니다. 어른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이제 과음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잘 먹고 기분 좋게 들어서 주무실 때 새벽에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 토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위액에 염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올라오면 이 같은 게 다 상해. 아까 우리 산성 물질이 달걀 껍데기에 있는 뭐를 분해한대? 적혀 있지 않아? 앞에 이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걸 분해해. 탄산칼슘 간단히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있잖아, 이빨 그리고 뼈가 전부 다 인산칼슘, 탄산칼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되게? 그치? 여기에 염산이 간단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탄산칼슘의 수소이온이나 산성물질이 가면 뭐가 발생한대? 거기 적혀 있지 않았죠, 여러분? 즉 탄산칼슘에 있는 이 CO3가 뭘로 날아간다는 소리야. CO2가 돼서 호르르 이렇게 날아가요, 기체 상태로. 여러분이 에다가 산성물질 갈기면 이산화탄소 확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만 남아? 얘만 남아.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우리 침에 녹으면 쉽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침 속에 녹아서 꿀떡 삼켜져. 그럼 이가 어떻게 되게? 시간 지나면 녹아서 요만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특히 펜타닐 이런 거 먹는 마약 환자들 보면 장기가 수축하는 일이 많습니다. 위도 수축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계속 토해. 또는 뭐 헤로인이라든지 그런 거 마약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이가 이렇게 촘촘한데 그런 사람들은 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녹아가지고.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선생님 어릴 때 코카콜라 괴담, 사이다 괴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들어봤을 수 있지만 코카콜라는 색깔이 왜 그러냐 이렇게 봐봐. 사이다랑 코카콜라를 여러분 눈 가려놓고 마시게 하면 잘 구분이 안 돼. 해본 적이 있어? 맛 다르지 않아? 그지? 색 때문에 맛이 다른데 캐러멜 들어가서 맛이 다른데 눈 가리고 구분해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애들이 구분 못합니다. 맛이랑 향 갖고는 거의 맛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코카콜라는 왜 그렇게 색깔이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사람이 녹아서 그렇게 막 놀렸어요. 탄산 음료잖아? 탄산은 산성물질이야. 산성이야. 탄산. 그지? 그래서 그 탄산음료 만들 때 그 직원이 한 명씩 빠진다 그러더라고. 직원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이다 통에 빠졌어. 다 탄산이죠. 산성물질이죠. 그죠? 여기 빠지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시간 지나면 녹아서 없어져 사람. 그래서 빨리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콜라 색깔이 그렇다니 막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네, 제산제 얘기할 건데 제산제는 뭘 제거하는 거야? 제거한다. 뭘 제거하게? 산성물질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 겔포스라든지 그런 거, 우리 위산 과다 분비될 때 제산제를 먹어줍니다. 그러면 완화가 돼. 산성을 제거해주는데 어떻게 제거해주냐면 염기성 물질로 제거해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들어봐라. 연결 끊기겠지만 이건 해야 된다. 보자요. 우리 산성 물질은 알고 보니까 뭘 방출하는 애래?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H+를 방출하는 녀석이었고
그다음 염기성이라는 애는 결국 알고 보니까 뭘 방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산성 염기성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야. 산성이랑 염기성을 섞으면 어떻게 되나? 섞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뭔가 짝이 맞아. 봐봐. 수소이온은 플러스 1, 수산화이온은 마이너스 1. 얘들이 합치면 또 하필 뭐가 딱 맞아요? H2O 물이 될 수 있는 아주 딱 적합한 성질이 됩니다. 또 물은 안정해, 불안정해? 매우 안정해. 100도 시대도 안 뜯어질 만큼 상태가 안 변할 만큼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산성 물질에다가 염기성 물질 끼얹으면 물로 바뀌어. 물이 돼. 그리고 여러분 증류수 알아요? 증류수? 증류수 뭐게? 순수한 물이잖아. 얘 pH 찍어보면 몇 나오게? 0. 아니? 0 나오면 초강산인데요. 7.0 중성입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 수소이온 이렇게 섞으면 물이 돼. pH가 7에 가까워지려고 그래. 그래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을 합쳐서 이렇게 산성에다 염기성 물질을 뿌리면 중성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물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이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 너무 중요하다. 중성화. 중성에 가깝게 변하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중화 반응. 그래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을 합치면 물이 생성된다. 라는 거. 그래서 산성 물질에 염기성 물질을 좀 끼얹으면 산성이 떨어지거나 조금 더 중성에 가까워지고, 마찬가지로 염기성 물질에 산성 물질을 끼얹으면, 적절한 양을 끼얹으면 물로 바뀝니다. 요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했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게?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아까 우리 위액에 뭐 있다 그랬어요? 위액에 사실은 HCl, 염산이 들어있단 말이야. 우리 뼈 다 녹는다 그랬죠? 상합니다. 이때 뭐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 제산제라는 걸 넣어주면 완화가 된다면 이 제산제에 뭐 들었을까? 염기성 물질 들었겠지. 우리 좀 전에 봤던 염기성 물질 대표적인 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이런 게 요 안에 들었어. 그래서 우리 위산을 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생선. 우리 생선 비린내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생선 좋아하는 사람 있어? 손 들어볼래? 요즘에 육류가 많죠. 예전에는 생선 좋아하는 친구도 많았는데 갈수록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생긴 것도 좀 괴랄하고 그죠? 어린 마음에 보면 비린내가 나. 생선 비린내 거의 어디서 나냐면 생선이 좀 암모니아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미래 생명과학 1 하면 알겠지만 단백질 혹시 구성 원소 기억나? 탄소, 수소, 산소, 질소였어. 이 질소라는 애를 우리 몸에서 뭔가 세포흡하거나 대사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암모니아가 나와. 사람도 나온다. 근데 얘가 독성이 강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소로 바꿔가지고 버려. 이건 몰라도 된다. 행원에서 배울 거니까. 어쨌든 단백질을 활용하는 모든 생명체는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 이 독성 강한 걸 바꿔야 돼. 왜냐하면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 내 몸에 암모니아 있다 생각해봐봐. 그럼 냄새 겁나 나고 몸도 계속 아파. 몸에 염기성 물질을 지니니까 만질 때마다 내 살이 미끌미끌거려요. 단백질 녹아가지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생선들은 이 암모니아를 굳이 독성을 없앨 필요가 없어. 왜? 물에 사니까. 그냥 암모니아 그냥 물에 다니다 보면 희석되겠죠. 물 밖에 버리면 알아서 타고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바꾸지 않아. 근데 얘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물 밖으로 꺼내면 무슨 일이 생겨?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스멀스멀 비린내가 나. 그러면 비린내가 나는 원인 물질이 뭐야?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야. 요거에다가 뭐 해주면 돼? 레몬즙 같은 산성 물질 있죠. 식초 같은 거 살짝 뿌리면 어떻게 될까? 요거 물로 바뀌어. 비린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선 먹을 때 레몬즙 뿌리는 경우 가끔 보실 겁니다. 고급 요리집 가거나 하면
레몬즙 뿌리면 생선 비린내 없어진다. 또 뭐가 있을까? 아, 여러분 벌에 쓰였을 때 벌침 자체가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말벌이나 이런 거 쏠 때 그럼 벌침은 뽑으면 돼. 근데 뭐 때문에 아파? 벌침 속에 독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이. 그리고 이 독이 산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연기성은 그렇지, 염기성 물질 두드려 박으면 돼. 뭐 치약. 혹시나 암모니아수가 있다면 혹시나 암모니아 수가 있. 근데 우리 길 가다가 친구 옆에 그래 악 쏘는데 암모니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암모니아 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변에 있는 손 세정제나 비누 있죠, 비누물을 좀 묻혀준다든가, 또는 아까 친구가 말하던데 치약 있죠, 치약도 우리 책에 보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충치균들이 산성물질 분비해서 이 녹이거든요. 치약은 염기성 물질로 돼 있어서 바르면 이 산성물질이 어떻게 돼? 또 물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산성에 의한 효과는 조금 완화할 수 있어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우리 애기들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 그래서 소변에 약간의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또 요소도 염기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친구한테 이제 오줌을 묻혀주라 그랬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목에 말벌 팍 쏘여가지고 기절했어. 어떡하지 하다가 걔 얼굴에 오줌을 밟으시면, 그죠?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비눗물을 자제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어릴 때 선생님 그렇게 응급처치를 배웠어.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하라 안 하죠. 그리고 오줌도 여러분이 뭘 먹었냐에 따라 산성물질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쫙쫙쫙 넘기셔서 어디 보냐면 194쪽 한번 봐주십시오. 다 했다. 194쪽에 보면 입속세균은 산성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것 때문에 충치가 생겨. 이를 녹여서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때 치약에 염기성 있는 물질로 양치질을 해주면 산성물질이 중화돼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또는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린다거나, 그 뒷페이지 몇 쪽이에요 이거? 몇 쪽이니? 그 옆에 보시면 생선회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거나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제산제를 먹거나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를 바르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이런 중화 반응을 이용한 거다. 또 석회가루, 탄산칼슘, 또 뭐 수산화칼슘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석회를 땅에 뿌리면 좀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가 들어가면서 땅이 중화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성화된 토양을 이제 중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염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거 다 했다. 이제 다음 시간 1시간만 더 하면 진도 끝납니다. 시험 범위는 좀 더 빨리 끝내주고 싶었는데 쌤이 뭐 또 고3 담임이고 뭐 하고 한 것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1시간마다 되게 타이트하게 수업 양이 좀 많은데 특히 여러분 반 녹화하고 있으니까 잘 복습하셔가지고 좀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네.